1. 말은 착한데 왜 마음이 자꾸 멀어질까? 조용히 관계를 끊는 사람들의 정중한 기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 그런데 대놓고 싸운 것도 아니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웃으며 인사하고 말끝마다 고맙다, 괜찮다, 잘 지내라는 말도 잊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자꾸 서늘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착한 말을 쓰고 있는데 내 마음만 자꾸 어딘가 버려진 듯 외로워집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멀어진 사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어색한 사이.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만 헛헛해지는 그 기분. 사실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정중한 거리두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정한 말투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화를 내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 마음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비폭력적 단절 전략이라고 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관계에서 물러나기 위한 심리적 방어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긴 싫고 귀찮은 관계는 끊고 싶다는 욕구가 동시에 작동할 때 자주 나타나죠. 정중한 말, 착한 말, 예의 바른 말은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는 포장지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론 배려 같지만 실상은 나는 이 관계에서 빠지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말은 여전히 다정한데 느낌은 점점 차가워진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요즘 연락이 뜸해요.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내 얘기에 반응이 적어졌어요 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감정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붙잡고 있는 쪽이 늘 더 아프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듣지 말고 말 뒤에 감정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말투에도 진심이 없는 사람, 웃고 있어도 마음을 닫은 사람,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릴수록 당신의 마음도 덜 상처받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예의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말투가 아니라 마음의 온기로 이어집니다. 2.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들리는 말 속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도 한 번쯤은 친구, 가족, 지인에게서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엔 믿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 바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일도 많고 책임도 많고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쁨은 계속 반복됩니다. 몇 주째, 몇 달째 같은 말. 정신이 없다. 요즘 너무 분주하다. 조금만 지나면 연락하겠다는 말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말이 진짜 바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관계를 정리하려는 완곡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걸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확실해집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바쁘더라도 잠깐의 인사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 한 줄의 문자라도 잘 지내시죠? 라는 짧은 말 한마디라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건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적 소고 소셜 페이딩라고도 불립니다. 상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서서히 관심을 끊고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사람은 싸우기 싫어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기 싫고 상대방이 상처 입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말로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는 편을 택하죠. 요즘 정신없어요. 이 말은 그래서 무해한 거절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조용한 단절 선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시도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 바쁘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손을 내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관계는 항상 쌍방향일 때만 진짜입니다. 일방적인 애씀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을 들을 때 감정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그 말이 나를 안심시키는지 아니면 외롭게 만드는지를요.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말에 계속 기대하고 계셨다면 이젠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남은 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리뿐입니다. 3.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척하며 거리 두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버릇.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이런 말 듣기만 해도 든든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며 먼저 다가온다는 건 관계 안에서 기대와 신뢰가 생기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제안도 없고 그냥 말뿐입니다. 시간만 지나갑니다. 결국 나 혼자 다시 모든 걸 끌어안게 됩니다. 이런 말은 심리적 방어의 일종입니다. 내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말. 듣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지만 말한 사람은 책임질 마음이 없습니다. 특히 이 말은 상대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은 실은 당신이 먼저 말해야지 난 기다릴 뿐이에요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합니다. 제가 이 부분 맡을게요. 이건 제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이 먼저 나옵니다. 반면 말만 꺼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구체적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결국 이 말은 도와줄 의지가 없는 사람의 가장 예의 바른 회피 수단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속으면 또 믿고 또 기다리게 됩니다. 말은 친절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나만 더 움츠러들고 나만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게 되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 뒤에 어떤 움직임이 따랐는가? 그 말이 반복되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면 당신은 지금 말로만 다정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진짜 관계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따뜻한 말에 속지 마세요. 진심은 항상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4.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칭찬일까? 회피일까? 그 말의 숨은 뜻. 님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이 말 듣기엔 참 따뜻하고 기분 좋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 같고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죠. 하지만 어쩐지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합니다.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은 내 옆에 없습니다. 응원은 있었지만 행동은 없고 책임도 없고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이 말,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책임 회피일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거절하긴 어렵고 미안하다는 말도 싫고 그러니 당신은 잘할 수 있다는 말로 빠져나가는 거죠. 언뜻 보면 응원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게요. 결과는 당신 책임이에요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으론 관계의 무게를 거부하는 말. 칭찬이면서 동시에 거리두기의 기술인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언어를 우회적 책임 회피 언어라고 부릅니다. 말은 예쁘고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들은 사람이 미안해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믿어주는데 거절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 부담을 안게 되죠. 결과적으로 혼자 애쓰게 만들고 상대는 말 한마디로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에는 묘한 외로움이 쌓입니다. 응원은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혼자 하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처음엔 힘이 되었던 말이 나중엔 부담이 됩니다. 칭찬이 고마운 게 아니라 외로운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 뒤에 어떤 행동이 따랐는가? 진짜 응원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용히라도 내 옆에 있어주고 작은 행동이라도 함께 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남고 행동은 비어 있다면
그건 관계에서 발을 뺀다는 신호입니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진짜 응원은 같이 서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보다 함께하는 행동이 당신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5. 그 얘긴 그냥 지나가죠. 공손한 말투가 감정을 끊어낼 때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혹시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배려처럼 들립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말투 같고 분위기를 지키려는 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이 나오고 나면 공기가 싸늘해집니다. 대화는 끊기고 감정은 묶여버립니다. 내가 꺼낸 이야기가 잘못된 건가 싶고 갑자기 내가 민감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은 사실상 감정 차단 선언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들어주기 귀찮고 감정을 감당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긴 그냥 넘기자고 말합니다. 공격하지 않지만 단단하게 벽을 칩니다.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감정을 끊어냅니다. 이건 감정 회피형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회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 자체를 부정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 그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얘긴 이제 그만하시죠 같은 말로 단칼에 끊어버리죠. 이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유난 떤 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예의였나 하지만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감정은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감정을 꺼내면 차단당하고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결국엔 침묵이 늘어나고 관계는 겉도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감정 표현은 억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끊긴 관계 안에 갇히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예민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전에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정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공손함으로 포장된 단절, 그 신호를 더 늦기 전에 알아채야 합니다. 말이 착하다고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더 가까워질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6. 이해는 해요. 근데 공감하는 척하며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방어선. 이해는 해요. 이 말 참 포근하게 들리죠. 내 입장을 알아주는 것 같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건 내 입장일 뿐이야. 결국 남는 건 이해한다는 짧은 공감 한 줄과 나를 부정하는 논리 한 단락입니다. 공감하는 듯하지만 실은 아주 단단하게 벽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건 면피성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싸우고 싶진 않지만 책임도 지기 싫을 때, 감정을 받아주기 싫지만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이 쓰는 말. 이해는 해요. 근데라는 말은 그래서 듣는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해해 준다면서 왜 이렇게 외롭지? 말로는 공감했는데 왜 마음은 닫혀 있지? 이런 의문을 계속 떠안게 되죠.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말합니다. 진짜 공감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며 입장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해만 하고 동참하지 않는 건 회피일 뿐이다. 즉, 이해한다는 말이 공감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뒤에 행동이 없다면 진짜 공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은 있지만 마음은 없고 인정은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괜히 민망해지고 나만 유별난 사람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 공감하는 척만 할 사람에게 굳이 내 감정을 꺼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외로움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마음이 다친 사람 앞에서 생기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그 사람은 공감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당신의 감정을 안아줄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착각하지 마세요. 이해는 해요. 근데는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거절입니다. 함께 가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는 더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공감은 당신의 감정에 응답하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당신은 그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